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적인 숫자일 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자연 로그와 자연 지수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그 출발을 자연 로그 함수 lnx에서부터 출발했었죠. lnx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p분의 1이라는 반비례 곡선, 반비례 함수를 적분을 해서 1부터 적분을 해서 x까지, 그래서 1부터 x까지 적분한 함수로 자연 로그 함수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연 로그 함수의 미분이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자연 지수함수 exponential x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자, exponential 펑션은 로그 함수, 내추럴 로그 펑션의 역함수로 정의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y가 x의 exponential이다 라는 이야기는 x가 ln y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exponential 펑션을 먼저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자연상수 2를 정의했습니다. 자연상수 2의 의미는 뭐냐면 exponential 펑션에다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네, 이런 숫자로 이렇게 자연상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더니 이 지수함수, 자연상수의 x번 거듭 제곱한 것이 exponential 펑션에 x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밑이 이 자연상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수에 대해서 지수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가령 어떤 양수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A의 R승이라는 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의 R승, 이때 이 R은 일단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유리수면 A를 R번, 유리수 번 거듭 제곱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유리수 P분의 Q승이라면 그러면 Q승을, A를 먼저 Q번 거듭 제곱을 하고 그걸 P승 거듭 제곱 근을 취하는 거였었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AR이라는 유리수 승 거듭 제곱을 우리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먼저 AR이라는 숫자를 두고 얘를 ln 펑션, 내추럴 로그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펑션을 한 번 더 넣어주면 그럼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AR이 다시 복원되죠. 그렇죠? 그럴 때 exponential 안에 이 지수에 있는 R은 로그 펑션, 자연 로그에 의하면 로그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유리수 R번 거듭 제곱한 것은 A의 R번 거듭 제곱한 것은 먼저 LNA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그걸 R배한 다음에 그걸 지수함수 exponential 펑션에 대입한 것과 같아요. 자, 우리 이 개념을 일반적인 실수 x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지수함수를 정의하겠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x는 이제 임의의 실수라고 하죠. 그럴 때 지수함수 또는 그 밑이 a인 지수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y는 a의 x승.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exponential 펑션, 자연 지수함수에다가 여기 앞에 r승이 있었던 게 앞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x를 먼저 쓰고 이거에 ln a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임의의 유리수에서 원래 성립하던 식이었는데 유리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지수함수 exponential 펑션은 사실은 자연상수 또는 오일러 상수를 밑으로 하는 그런 지수함수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에 x ln a
자연상수 위에 지수가 x 곱하기 lnA로 올라가 있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로부터 우리 기본적인 지수 법칙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a와 b는 0보다 크다고 하죠. 그리고 x와 y는 실수라고 해요. 지수 법칙이 어떤 것들이냐면, 먼저 a를 x승 한 것에다가 y승 한 걸 곱하면 그럼 밑이 a인데 지수가 더해져요. 또 a의 y승분의 ax승, a의 지수함수들을 서로 나누면, 그러면 밑이 같은 지수함수를 서로 나누면 a의 지수끼리 서로 뺄셈이 일어나죠. 네, 또 그래서 a의 x승, a를 x번 거듭제곱을 한 걸 이 지수함수를 다시 y번 거듭제곱을 하면 그럼 지수끼리 곱이 돼요. 또 a와 b 두 수를 곱한 것의 지수함수는 a를 x번, b를 x번 곱한 것과 같죠. 네, 이건 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b분의 a를 x승을 한 건 b분의 x승, a분의 x승 이렇게 계산해 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수 법칙이죠. 네, 그런데 이걸 왜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단순히 거듭제곱, a를 x번 거듭제곱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x들이 이제 실수가 됐죠. 실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가령 2를 뭐 3분의 2승 거듭제곱 한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이거는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3승근을 씌우니까 3승근 루트 4. 그래서 3번 제곱해서 3승을 해서 4가 되는 그런 숫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령 2의 루트 2승. 그럼 이게 무리수잖아요. 지수가. 그럴 때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얘를 루트 2번 곱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2의 루트 2승이라는 건 자연상수, 자연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결합돼서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수 법칙도 이 정의에 맞게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뭐 다 증명이 비슷하고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이 중에 간단한 거 하나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세 번째 성질, 이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를 x번 거듭제곱한 걸 다시 y번 거듭제곱했어요. 자, 이런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정의를 일단 요 숫자 전체를 y승 했으니까 지수함수의 정의대로 지수함수 2에다가 자연지수함수의 y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ln, 내추럴 로그의 ax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여기 다 요만큼 전체가 지금 지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연상수, 자연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요 지수 안에 들어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의 xy, x가 앞으로 나오고 y는 그대로 있고 ln a.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 자연로그 함수 ln a 앞에 요만큼이 붙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의 정의를 다시 사용을 하면 a를 밑으로 요게 지수 x, y가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일반적인 밑을 가지는 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 ax를 써주고 거기에 ln a의 자연로그 값이 곱해집니다. 반대로 ax승 밑이 a인 지수함수의 적분은 역시 ax인데 반대로 ln a로 나눠진 이런 적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미분, 지수함수의 미분을 생각을 해보면 ax승을 미분해봐요. 자, 지수함수 ax승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죠. 지수함수, 자연상수를 밑으로 2의
x를 올려두고 거기다가 lna를 곱해서 이렇게 위치 a인 그런 지수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그럼 지수함수, 자연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펑션의 미분은 위치 2면은 전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단 이 지수에 있는 부분이 익스포넨셜 펑션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1차식이고 그 개수가 ln a 그래서 이만큼 더 곱해져요. 근데 이 앞에 있던 부분은 그냥 a의 x였었으니까 결국 지수함수의 미분, 위치 a인 지수함수의 미분은 자기 자신의 ln a가 더 곱해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 밑에 있는 성질도 미분해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부정적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부정적분 우변에 있는 이걸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 AX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C는 적분 상수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이걸 미분하면 ln A 분의 1이라는 개수가 있는데 거기에 A의 X승을 미분했죠.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이 있고 ln A가 나와서 이렇게 지워지고 A의 X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A의 X승의 부정적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구체적인 함수의 지수 함수의 미분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y가 5, 밑을 5로 하는 5의 x 4승 더하기 2라는 함수예요. 네, 그럴 때 y의 미분을 계산하라. 자, 어떻게 미분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y를 미분하면 일단 밑이 5인 지수함수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n 5가 곱해져요. 여기가 그냥 x면 이렇게 될 텐데 x가 아니라 x 4승 더하기 2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x의 4승 더하기 2를 이거의 미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배의 x 3승이 더 곱해지는 그런 꼴의 도함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지수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적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떤 적분식이냐면 부정적분 할 건데 2의 x의 3승 거기에 편리하게도 x제곱이 하나가 더 곱해져 있어요. x제곱이 있어서 사실은 적분이 훨씬 쉽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죄송합니다. x의 3승 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x 3승이라는 걸 다른 변수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부터 우리가 디퍼런셜을 계산하면 du는 3배의 x제곱 그리고 dx 꼴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x제곱 dx, x제곱 dx라고 표현된 부분이 3분의 1을 반대편으로 넘겨서 3분의 1의 du 이런 꼴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조정적분을 하는데 밑이 2고 x 3승을 이제 u로 바꿔 쓸 수 있고요. x제곱하고 dx 요 텀을 전체를 3분의 1의 du로 고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1에 자 2의 유승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의 유승이 그대로 있고 미분할 때는 ln 2가 나왔겠지만 적분할 때는 이제 ln의 2가 분모에 내려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u는 우리가 도입한 변수니까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변수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x로 다시 고쳤으면 3배의 ln 2분의 2의 x 3승 더하기 c라는 꼴의 부정적분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또 다른 예제로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함수가 y가 x의 x 자, 밑도 x고 지수도 x인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다고 하죠.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y의 도함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미분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미분할 수 있을까요? 지수함수의 정의대로 y를 써보면
미분하는 과정이에요. 지수함수의 정의대로 y를 다시 써보면 네, 밑이 2가 아니고 x인 경우에 이걸 밑이 2인 함수로 바꿔서 x, ln x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지금 여기 있는 x는 이 x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이 x는 원래 밑이었던 숫자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죠? 이게 밑이 자연상수 2가 아닌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지수함수의 정의였었어요. 네, 그래서 x의 x승으로 생긴 그런 꼴의 함수를 이 자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해 보죠. 그럼 먼저 지수 함수, 자연 지수 함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2의 x, ln x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 x, ln x 이걸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2의 x, ln x는 그대로 있고 뒷부분 미분하면 뭔가요? 네, x 먼저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1이고 거기다가 ln x가 곱해지고 플러스 x를 가만히 놔두고 뒷부분 미분하면 x분의 1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네, 이건 줄여서 1 이렇게 고쳐 써주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어진 함수 x의 x번 거듭제곱 한 함수의 도함수 꼴이에요. 이 계산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주어진 식, 이 함수식을 먼저 양변에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식을 로그를 취하면 ln(y)가 ln의 x의 x승. 네, 그런데 자연 로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지수는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x가 앞으로 나가고 ln x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자연 로그를 취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복잡한 꼴의 함수를 미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먼저 복잡한 함수를 먼저 자연 로그를 취해서 항들을 곱이나 몫이나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항들을 다 분해해 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이걸 미분을 하면 좌변은 미분하면 y분의 1인데 그건 y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여기에다가 y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우변은 미분하면 방금 우리 미분해봤던 것처럼 네, x, ln x 이걸 미분하면 1이 나오고 플러스 ln x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좌변에 있던 y, 분모에 있던 y를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y'은 y의 1 더하기 ln x 또는 이 y는 원래 주어진 함수꼴로 다시 고쳐 써줄 수 있겠죠. x, x승, 이게 1 더하기 ln x. 자, 아까 계산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주어진 함수 x, x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도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밑이 일반적인 양수인 경우에 자연 로그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자연상수를 고등학교 때 정의했었던 극한을 이용한 정의가 우리의 익스포넨셜 펑션, 자연 로그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한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용한 정의와 동일하다, 일치한다는 걸 먼저 잠깐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오일러 상수 또는 자연 상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한번 많이 곱해서 그 극한으로 1을 정의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는 이 자연상수 1을 익스포넨셜 펑션에 숫자 1을 대입해서 자연상수 1을 정의했었죠. 익스포넨셜 펑션은 로그 함수였고 함수의 역함수였고 그 얘기는 ln에 1을 넣으면 1이 되더라라는 게 이게 자연상수 오일러 상수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연상수 1을 정의하는 방법이었었다면 이 정의가 이렇게 정의한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극한을 이용한 정의와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를 lnx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의 미분을
계산하면 미분이 x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자, 이 미분을 1에서 x가 1에서 그 미분 계수를 표현해 볼 텐데, 자, 도함수가 x분의 1이니까 1에서의 미분 계수는 그냥 1이죠. 자, 이 1에서의 미분 계수를 lnx라는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나요?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또는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라는 함수는 지금 내추럴 로그 ln 함수를 선택했어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ln의 1. 자, ln의 1은 0이고요. 그렇죠? 자연로그 함수를 정의할 때 1부터 시작해서 반비례 곡선을 적분해서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ln의 1은 윗끝 아래끝이 같은 적분이니까 그냥 0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극한이 네, ln 1 플러스 h가 있는데, 여기 분모에 있는 h를 이 앞에 h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h분의 1이 자연 로그와 만나면 로그에 있는 인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그 앞에 있던 h분의 1이 한 번 더 쓸까요? h분의 1, 여기 분모에 있던 h분의 1이 리밋 h가 무한대로 0으로 갈 때 ln 함수 1 플러스 h가 있고 그거의 지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있죠. 그런데 그게 ln 펑션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 극한 h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을 ln 펑션 안으로 집어넣어 주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언제 할 수 있죠? ln 펑션이 이 함수가 연속이면, 연속 함수는 바깥에 있는 극한을 함수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죠? 이제 극한을 이렇게 취해서 그걸 ln 펑션에 넣었더니 좌변이 1이 됐다는 거예요. ln에 2를 넣은 게 1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상수 1을 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던 숫자가 우리가 정의한 자연상수 2랑 동일한 숫자다,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밑이 일반적인 숫자인 경우에 로그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자, a는 0보다 큰 숫자예요. 그럴 때 밑이 a인 제 로그 함수를 정의할게요. 자, 기호로는 y는 이제 로그 밑을 a로 쓰고 x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로그 함수는 이제 밑이 a인 지수 함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ax승이라는 함수, 이거의 역함수. 또는 y가 로그 ax다라는 건 반대로 x가 a의 y승, 꼴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조건이 역함수를 계산하려면 이 함수가 1대1 함수라 해야 돼요. 그죠? x에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면 이 ax도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요. 자, 밑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0보다 큰 숫자를 x번 거듭제곱을 할 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밑 a가 1이면 그러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값은 계속 1밖에 안 나오죠. 그 경우는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고 역함수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취할 때는 a는 1은 아니다 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밑이 이제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적인 로그 함수를 정의했고, 그럼 이제 이런 로그 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로그 a의 x, 밑이 a인 로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x, 그냥
밑이 2인 경우는 x분의 1이 됐었는데 밑이 a인 경우는 여기다가 lna가 하나 곱해져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보면 먼저 미분을 계산하기 전에 y는 로그 a의 x 밑이 a인 그런 로그가 있을 때 밑을 자연상수 2로 바꿔서 우리가 익숙한 ln 펑션들을 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y 사이에 이런 로그 함수 관계는 x가 a의 y승이라는 꼴의 지수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요걸 양변에 다시 로그를 취해주면 내추럴 로그 ln을 취해주면 lnx는 ln의 a의 y 할 때 y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ln의 a 이런 걸 쓸 수 있죠. 자, 이거로부터 y는 원래 로그 a, 밑이 a이고 x였었는데 ln 펑션들로 다 바꿨으면 분모의 lna, 분자의 lnx 네, 이런 꼴에 b로서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lna는 그냥 상수고 이 함수를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분자에 있는 lnx만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y의 미분은 lna는 그냥 놔두고 네, 분자에 있는 x만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lnx만 미분해주면 그럼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밑이 일반적인 경우에 로그 함수 미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걸 구체적인 함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y가 로그 밑이 10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걸 특별히 상용 로그라고 불렀죠. 여기에 x4승 더하기 13이 들어있을 때 이 함수의 미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y를 미분하면 자,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고 밑이 a인 경우, 밑이 10인 경우에는 차이는 ln 10이라는 숫자 요만큼이 하나 더 나오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밑이 2라고 보고 내추럴 로그라고 보고 이 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 로그에 x4승 더하기 13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그럼 이 함수가 이 부분 일단 분모로 내려갈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이게 4배의 x3승이 분자에 올라가게 되겠어요. 이게 이 함수의 미분이에요.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